네, 안녕하세요. 청각 박사 박성일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보청기를 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올리고 있는데, 각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각 동영상마다 올리는 질문을 제가 그때그때 사실은 응답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동영상을 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한참 뒤에 이렇게 좀 질문을 모아서 이렇게 해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뭐 학교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보고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좀 추려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면은요, 제가 이제 뭐 벨톤 보청기를 좀 많이 쓰긴 합니다. 벨톤 보청기, 포납 보청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오티콘 보청기, 이렇게 하스톤 보청기를 쓰는데, 벨톤 보청기 보면 TV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TV랑 연결이 되는데, 보청기랑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은 블루투스로 호환이 되는 여러 기기가 있어요. 컴퓨터도 될 수도 있고 핸드폰도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기기 같은 게 스피커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벨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폰압 보충이라는 것보다는 블루투스 신호 처리 자체가 좀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폰압 보충기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으면은 어떤 중계기 없이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이 스마트 TV라고 이렇게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TV 자체에. 그런 경우는 중계기 없이도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벨톤은 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중계기가 꼭 있어야지만 하는 부분이고요. 중계기만 있으면은 TV 연결은 벨톤은 당연히 잘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 잭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컴퓨터하고도 블루투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 제가 한번 뭐 포납 보청기, 뭐 벨톤 보청기, 스타키 보청기 여러 보청기에 대해서 이제 한 보청기 회사별로 좀 리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통화할 때 왜 이게 이제 전화기로 생각하시면요, 스타키라든지 벨톤 보청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자체가 마이크거든요. 핸드폰 자체가 이제 마이크가 될 수가 있어서 요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대화해서 하면은 상대방도, 그죠?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여기 마이크로 바로 들어가니까 잘 들리고, 그리고 뭐 상대방이 얘기하는 소리는 저는 당연히 잘 들리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가 블루투스로 들어와서 보청기로 바로 전송을 해주니까 외부적인 잡음이나 소음 없이 바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되게 그 부분은 잘 들리죠. 근데 폰압 보청기나 또 다른 보청기들은 이제 신호 처리에 따라서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 보청기 자체가 이제 마이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가 될 수 있고 마이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폰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저는 잘 듣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마이크 여기로 가서 그 상대방 전화기에서 들리다 보니까 주위가 조금 시끄럽거나 할 경우, 그리고 좀 공간이 넓은 경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들리는 게 잘 안 됩니다. 잡음이 같이 섞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오해하셔서 그런 건지, 폰업 보충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장단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핸즈프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벨톤이나 스타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놔두게 되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마이크와, 그러면 그쪽 상대방이 듣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들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손이 하나 필요할 수 있지만, 폰악이라든지 이제 폰악하고 같은 뭐 유니트론이나 이런 부분의 보청기에서는 뭐 필요 없죠. 전화기가 필요 없죠. 전화기 한 10m 정도까지 떨어져도 되니까 전화기를 놔두더라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으니까 핸즈폰입니다. 말 그대로 손이 이제 프리한 거죠. 자유롭다는 거죠. 손에 뭐 이렇게 있거나 아무거나 없어도 여기서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고, 어떤 보충이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폰압 보충기 자체가 이제 벨톤보다는 훨씬 더 이전부터 블루투스 기능을 좀 더 탑재를 해서 기술적 개발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블루투스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뭐 폰악이라든지 비윤트론 보충기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당사자가 잘 한번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뭐 벨톤 보청기든 포납 보청기든 뭐 어디서 만듭니까? 원산지가 어딥니까? 라는 질문이 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인건비가 싸거나 뭐 어느 정도 평균이었을 때는 독일 보청기는 독일에서, 덴마크 보청기는 덴마크에서, 뭐 미국 보청기는 미국에서 생산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이제 그 나라에서 어떤 그런 생산을 하는 게 되게 인건비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말레이시아, 또 혹은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데서 이제 보청기를 많이 생산하고, 이거는 뭐 비단 보청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뭐 어떤 공산품도 있을 수 있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휴대폰, 가전제품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아본 그 질문상에서 봤을 때는 벨톤이라든지 포납 보청 이런 부분들은 다 말레이시아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좀 더 세세한 어떤 도시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중국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장애가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가 나쁘잖아요. 기가 나쁘면은 이제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60데시벨, 그죠? 우리 예전에 앞에 유튜브에서 올린 내용이 있잖아요. 60데시벨을 양쪽 다 넘으면은 좀 더 안 좋은 거죠. 한 70데시벨, 80데시벨 뭐 이렇게 떨어지면 장애가 됩니다. 청각 장애. 그 국가에서 이제 복지 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요? 뭐 보충기를 한쪽을 할 경우에 좀 국가에서 도움을 줍니다. 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도움을 주는데 크죠. 네. 그래서 혜택을 받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안타깝게도 뭐 청각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눈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다른 쪽에 또 장애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장애가 2개 있다, 뭐 3개 있다. 그럴 경우에 뭐 보충해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가, 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다. 장애, 청각 장애가 하나 있든 뭐 다른 장애가 있든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정해져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거는 있을 수 있죠. 청각 장애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6급, 5급, 4급, 3급, 2급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6급부터 4급까지는 경증, 장애가 있지만 경하다, 중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3급부터 2급 이렇게까지는 이제 이거 위상까지는 중증이라고 합니다. 중증. 이제 많이 나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증을 받았어요. 경증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수치가 있긴 있거든요. 경증이 이제 6급인지 5급인지 4급인지는 몰라요. 근데 경증인데 만약에 내가 다른 장애가 있어. 다른 장애가 있는데 내가 이제 수치를 보니까 경증이긴 한데 경증 중에서 4급 정도 돼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두 개 다 합치면 3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따져보고 두 개가 이제 장애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쪽만 한 개의 장애가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중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증으로 되든 경증이 되든 뭐 보청기를 지원금 받는 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증과 경증은 이제 보청기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장애를 통해서 받는 혜택들 있잖아요. 뭐 수도세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데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대입니다. 장애가 경증이 있든 중증이 있든 장애 혜택 받는 거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경증, 중증으로 나누어서 장애를 받는 혜택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뭐 조금 더 힘드시니까 조금 더 혜택을 준다는 의미지, 또 조금 장애가 덜하다고 해서 좀 덜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의 혜택을 좀 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보다는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각 재활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부분 또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증센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쭉 해보면서 50% 가까이가 이제 신경까지 많이 나쁩니다. 달팽이관, 여기 감각이고요. 이것도 이쪽은 신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각, 신경성으로 많이 이제 난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성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이 있는 경우는 보청기를 아무리 조절을 잘하더라도 말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소, 조 이렇게 두 개 단어를 들었을 때
아예 분별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다른 말을 아예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소라 있는 뭐 붕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자체가 아예 소리가 분별이 아예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가 이렇게 신경적으로 되게 많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를 통해서만 소리를 듣게끔 해주면은 말을 알아듣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청기를 통해서 그리고 재활, 청각 재활을 하게 되면은 이 신경의 가소성에, 그러니까 신경이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알아듣고 말소리를 알아듣는 부분이 다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만 착용하면은,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단기간에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 청각 재활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뭐 청각 재활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셔서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는 어떤 재활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청기만 조절하는 거에서 이제 재활이라고 하는 곳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재활을 제대로 하는 곳인지를 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각 재활은 뇌의 가소성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말소리를 보청기를 통해서 좀 더 명료도를 높여주는 훈련이다, 재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저도 참 공감합니다. 보청기 가격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보청기 금액이 비쌉니까? 네. 이거는 진짜 사실 이 한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청기 금액이 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체감 정도는 뭐 5, 60만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충 일단은 입고 금액 자체가 조금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충기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희 가나안 보충기 같은 경우도 반제품이죠. 거의 한 7, 80% 정도 된 제품을 독일이나 덴마크에서 수입을 해서 또 가공을 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원재료 자체가 좀 금액이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실 원재료만 생각하면은 그쵸, 뭐 100만 원 이하로 다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의 구조상 핸드폰이라든지, 뭐 사실 핸드폰도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원재료 그 안에 들어간 카메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2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요즘에는 100만 원 중반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텔레비전 이런 부분들은 소비층이 일단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해놓으면 소비를 해놔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보청기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청각 난청인들만 사실 보청기들을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인 거는 보청기를 위해서, 보청기 개발을 위해서, 보청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되는 인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투자 비용이 뭐 핸드폰이나 뭐 다른 가전제품을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소리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어렵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 자체에서 10분의 1 정도의 보청기 정도의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소형 사이즈로 만드는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 비용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세계적인 시장 규모라든지 국내 시장 규모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작고, 물론 이제 보청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은 그만큼 금액이 조금 더 적절하게 조절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청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컴퓨터처럼 생긴, 노트북처럼 생긴 이런 장비입니다. 너무 작고 별로 이렇게 비쌀 것 같지도 않은데 보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수요층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아마 금액 자체가 조금 이렇게 더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싼 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시장에서 형성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얼마나 지금 현재 난청이 있고 귀가 안 들리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나중에 치매가 걸리고 더 인지가 떨어지고 귀가 더 떨어졌을 때 그때 보청기를 하게 되거나 했을 때는 훨씬 더 나에게 더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보청기를 그때는 더 2배, 3배 더 돈을 주고 사더라도 효과가 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나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하시고 보청기를 구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질문을 제가 이렇게 좀 그래서 추려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최대한 다음에라도 유튜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